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건성동 김기현의 심판, 김무성 절들의 최후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네요. 건성동은 4년을 구형했고요, 검찰이. 김기현은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김무성의 절들이 하나하나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규도 이미 정치 생명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주호영, 황교안, 추경호, 김재원, 이준석 이자들의말로 김무성이 직속 절들이고 대한민국 우파를 망치는 세력들인데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죠. 대한민국 우파를 말살한 배신자 김무성의 오른팔격인 권성동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야말로 통쾌한 일이죠. 김무성의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김기현은 이제 본격 수사에 들어갔고요. 이철규, 주호영, 나경원, 윤한홍 등 이들 세력도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의 행동대원이라 할 수 있는 황교안, 추경호, 이준석, 김재원, 윤상현, 김민수, 장동혁 이자들도 지금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성 직속 절들이 아무리 국민의힘을 지키려 해도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면 김무성이야 막판에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장동혁을 통해서 앞뒤 볼 것 없이 당 게시판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나 김종혁이를 중징계하는 것이나 모두 한동훈을 축출하게끔 지금 온갖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만 그거 잘 안 될 겁니다. 지금은 하늘의 심판의 시대고요. 트럼프 시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환생인 한동훈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저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김무성의 최종 목표는 내각제, 즉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었죠. 조중동과 민주당도 모두 합쳐서 저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내각제 개헌이었습니다. 국회의원만 가지고 개헌이 되는 것이 아니죠. 국민투표를 붙여야 됩니다. 자, 국민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김무성과 박지원이 손을 잡고 대한민국 분권형 대통령제 이것을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대통령만 나타나면 모조리 탄핵시켰습니다. 자, 보세요. 결국 지금까지 우파 대통령만 나타나면 계속 탄핵하고 감옥 보내고 했던 것이 모두 내각제 개헌이 목표였죠. 박지원과 김무성이 손잡고 내각제를 개헌하는 것. 내각제를 하면 가장 좋은 것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노릇을 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서 조정하는 조중동, 좌파 언론 모두가 대통령의 힘을 나누어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각제 아니겠습니까? 자, 저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각제를 한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내각제는 싫어하니까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대통령은 외치만 하고 국내 정치는 총리에게 모두 맡기고 그 총리를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결국은 국회의원들과 뒤에서 조중동 좌파 언론들이 대통령 노릇하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내각제 아니겠습니까? 김무성의 최종 목표는 내각제였기 때문에 조중동과 민주당 이 모든 세력들이 손을 잡고 우파 대통령만 나타나면 모조리 탄핵했던 것입니다. 왜 우파 대통령만 나타나면 모조리 탄핵을 했을까요? 국민들은 내각제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제의 폐악을 국민들한테 일깨우기 위해서 계속 어떻습니까? 대통령만 나타나면 모조리 탄핵부터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대한 대통령제의 폐악을 나타내고 결국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탄핵시켜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여야가 모두 합의로 개헌을 들고 나왔던 것이고, 자, 그때 개헌을 들고 나오니까 그동안에 숨어있던 김무성이가 바로 개헌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김무성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목적이 무엇인가가 바로 그 뒤의 결과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갑자기 개헌이 나옵니까? 그런데 개헌 바람이 불려고 하는 것을 한동훈이 헌정에 찾아가서 개헌 바람을 꺼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도 자기가 친노 세력인 이재명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개헌 바람을 껐던 것입니다. 결국 김무성 이무기가 그동안에 계속 뻘에 숨어 있다가 바로 윤통이
계엄령이 실패하고 나서 바로 무태 올라와서 개헌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것, 그것이 바로 김무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의 최종 목적, 결국 정진석이가 윤석열을 계속 술을 뒤에서 먹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비서실에서 윤석열에게 매일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지 않겠습니까? 결국 윤석열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이 미국의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트럼프 정권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혼란한 틈을 타서 계엄령을 일으켰다 그러는데, 결국 트럼프가 윤석열의 계엄령을 용인하지도 않을 뿐더러 윤석열은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모한 짓을 결국 김건희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미국한테 모든 무릎을 조아리고 꿇지 않습니까? 바로 미국이 그만큼의 힘이 있는 것이고, 더더욱이 트럼프는 하늘이 택한 사람이고 하늘이 전 세계를 지금 관장하고 하늘이 심판의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이미 한 세기가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는 미국이 사실 김정일한테 지령을 내린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당시 미국 몰래 미국이 하지 말라는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이 하도 천일에 오고 하니까 어때요?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핵무기를 미국 몰래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이 김재규를 시켜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것, 모든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보면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늘의 심판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선과 악이 구별되고 있고, 결국 통일교가 저렇게 완벽하게 뒤집어지고 통일교가 심판받는 것, 이것 또한 이미 하늘의 뜻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정강훈이나 대구, 신천지나 모두 하나님이 볼 때는 사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결국 권성동이의 4년을 구형했고요. 내년 1월 27일입니까?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결국 그날에 보면은 김건희와 권성동과 그리고 김기현도 본격 수사가 들어갔고요. 김기현도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무성 직속 졸개들, 그리고 오른팔 왼팔들이 지금 하나하나 모두 제거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철규도 끝났지 않습니까? 나경원도 끝나게 될 것이고요. 윤상현도 이미 이제 끝났습니다. 윤상현도 권력 따라 잘도 따라다녔는데 이제 모두 끝났다. 추경호도 심판받을 것이라고 보고요. 황교안 등 이 모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들이 모두 심판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을 누가 계속 지금까지 살기 줬습니까? 권성동도 강원랜드 사건으로 이미 오래전에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박지원이가 계속 살려주지 않습니까? 김무성과 박지원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권 때는 문재인이야 허수아비고 그 뒤에 박지원이가 문재인을 뒤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임종석을 비서실장 시켜놓고 조국을 비서실장 시켜놓고 박지원이가 대통령 노릇한 것 아닙니까? 문재인이 그냥 허수아비였죠.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이 김무성과 손을 잡고 김무성 졸들을 다 살려준 것입니다, 그동안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김무성, 이준석을 살살 살려줄 것입니다. 왜? 한동훈이가 올라오면은 이준석하고 이렇게 계속 갈라치기를 해야만이 좌파들이 다음에 계속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 김무성의 조린, 그리고 박지원이가 돕고 있는 이준석도 결국 때가 되면은 이재명이가 제거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김종혁을 중징계를 하지 않나. 자, 보세요. 김종혁이를 중징계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김무성이는 뒤에서 말도 되지 않는 김종혁을 징계하는 이유가 바로 신천지에서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는 그 당원들한테 떠나지 말고 있으라, 너희들은 우리가 지켜준다, 그걸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와 있는 신천지, 그리고 정광훈의 교인들, 그리고 통일교 교인들, 이 사람들한테 나가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 그런 뜻이죠. 당원 투표를 50%에서 70%를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당원이 원하는 대로 70% 해서 당원 투표를 해서 대표도 뽑고 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것이 그러나 그거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들이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김무성의 수법을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김무성이가 지금 다급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박지원 호남 세력, 김무성 배신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것,
통일교를 손볼 수 있는 거, 이것도 친노 이재명 정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결국 친노 이재명 정권이 아니라면 호남 세력이 정권을 잡거나 이 김무성 배신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서로 주거니 받거나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받으면서 우리 국민들을 속이면서 그래 갔었는데, 그래 갈 것인데, 지금은 하늘의 심판 시대, 트럼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은 박정희의 환생 한동훈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어부키웠다고 하니까 한동훈이가 개똥 같은 소리 좀 말하고 이야기했네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죠. 윤석열이는 구수입니다. 한동훈이는 첫 번째 수석으로 합격했죠.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하고 한동훈이는 천지 차이죠. 자, 검사에 합격해서 구소만에 들어오면 그거 누가 쳐주겠습니까? 안 쳐주죠. 그러나 한동훈이는 수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검사 중에서도 엘리트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 때 자천 때도 윤석열을 돌봐준 것이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가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윤석열을 도와준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오히려 윤석열이가 김건희를 지키라고 한동훈을 장관시켜줬다고, 그것을 마치 은혜를 입었는 것처럼, 그것은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 한동훈이를 윤석열이는 하는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윤석열을 통해서 한동훈을 정치계에 입문시키는 것, 그것이 하늘의 뜻이었고, 한동훈은 박정희 대통령의 환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는 김재규의 환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이번에는 거꾸로 태어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태어나고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으로 태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환생 한동훈을 김재규의 환생 윤석열이가 또 총으로 쏴 죽인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윤석열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자, 결국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키워준 것이 아니라 결국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결국 지켜줬다고 볼 수 있죠. 검사 때. 윤석열이 검사되고 나서도 그냥 술만 먹고 박영수 특검과 함께 그냥 술 먹고 인맥만 관리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영수가 박근혜 대통령 그 특검으로 왔을 때 윤석열 같은, 어떻게 보면은 이 술만 먹고 이 인맥 관리만 하는 무식한 사람을 완장 하나 채워주면은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윤석열이가 이미 녹음 파일이 다 공개되었죠.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는다는 그 녹음 파일을 누가 공개했습니까? 윤석열이 우파로 와서 대통령 후보로 됐을 때 좌파들이 모두 그 공개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윤석열이가 뇌물죄로 일부러 엮었다는 것을, 그래서 윤석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좌파들이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진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뇌물죄로 엮은 것은 윤석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윤석열이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로 엮어서 넣은 자가 누군지 잠시 한번 실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근혜는 어차피 일을 했으니까 저 머리는 가는데, 박근혜를 좀 중심으로서 국민들을 조금씩 달래가면서 PK 보수 세력들의 시간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고려도 좀 있지 않았나 싶어. 잘 봐봐. 처음에는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하려고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이제는 박근혜와 보수 권력을 분리한 거지. 그래서 뇌물을 넣어놓으면은 박근혜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국회 법률을 이렇게 내고 조사도 안 받고 이렇게 재판을 기다리면서 대통령실을 할 수가 없거든. 진술 다 받아가지고 다 덮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저거를 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자가 누구입니까? 김재규의 환생, 윤석열이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가장 깨끗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어서 탄핵한 것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런 윤석열을 우리 우파 국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김무성 조를 지지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파 국민들, 우매한 우파 국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하늘은 윤석열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환생인 한동훈을 정치계에 입문시킨 것이고요. 결국 한동훈은 이렇게 어려운 것을 다 뚫고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어때요? 대한민국 모든 이 어려운 거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 국민의힘은 명분이 없어서 죽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당명을 바꾸면 뭐합니까? 이 당명 바꾸는 것도 모두
김무성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당명을 바꾸면서 이준석 당과 합당을 하고 이준석 당대표 만들기에 들어갈 것이다. 이건 이미 다 정해진 수술입니다. 결국 당명 바꾸고 내년 총선을 통해서 이준석과 합당을 하고 이준석을 당대표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어떻게든 국민의힘에서 내쫓아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 김종혁이를 본보기 삼아서 중징계 내리는 것. 이게 모두 김무성이 뒤에서 다 코치를 하고 있다. 누굴 통해서? 김민수를 통해서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또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지금은 하늘이 돕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하늘의 심판의 시대인 것이고요. 하늘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다. 전 세계는 하늘의 심판의 시대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가 대한민국은 한동훈을 우뚝 세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를 믿으시고 하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한동훈이가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대한민국 우파를 살릴 것이고 모든 그 징조는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의 손자 박세현이가 해병대에 들어가서 이 해병대를 수료를 했네요. 박정희 대통령도 육군, 박지만도 육사를 나왔죠. 이제 박지만의 아들인 박세현도 가장 힘든 해병대에 들어가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가장 우수한 실력으로 이 수료를 했습니다. 해병대장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결국 세상은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의 환생인 한동훈이가 움직이고 있고, 자, 잘 보십시오. 우리 우파들은 다른 거 볼 것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TV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은 불안합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 큰 틀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하늘이 움직였다는 거,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을 관장하고 있고 미국이 전 세계를 관장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한동훈이가 버티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환생이라는 것.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힘을 딱 비축해 있단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극적인 찬스에서 한동훈을 딱 만나는 순간, 그 순간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구에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우파의 상징처럼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김문수 대선 후보 때도 김문수를 지원하고 했던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은 우파 국민들한테 어때요? 힘을 비축해 놨단 말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힘에 대한 장악력은 전혀 없죠. 단 1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김무성이가 100% 장악하고 있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그런 우파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나중에 어떤 일을 도모했을 때 한동훈이를 딱 한 번 만나주는 것, 그때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박정희 대통령의 환생인 한동훈을 딱 한 번 만나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한동훈이는 우파 국민들의 모든 힘을 다 휩쓰는 것입니다. 다 흡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딱 힘을 비축하고 아무 소리 많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신체적인 핏줄인 박지만의 아들인 손자죠. 해병대를 나와서 사회에서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 지금 이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손자가 해병대에서 우수한 실력으로 이렇게 수료를 했다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움직이고 트럼프가 전 세계를 지금 관장하고 있고 대한민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힘을 딱 비축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야당 역할을 하는 것도 일당백으로 지금 한동훈이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실질적인 핏줄인 한 세대죠. 한 세대가 거의 지나갔다고 보면 됩니다. 손자가 지금 성인이 되어서 가장 강력한 군인으로서 수료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로 묶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것을 하나의 징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한동훈이는 틀림없이 박정희 대통령의 모든 어떤 움직임이 하나로 지금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김무성 배신 세력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한라산 같은 이 힘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잠시 저렇게 떠들썩합니다마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그 한라산 같이 떠오르는 이 분출력은
머지않아서 폭발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시면은 하늘이 트럼프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하나하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정권은 3년 이상 가지 못합니다. 지금 환율을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탄탄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경제는 미국에 달려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를 미국에서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대한민국 이재명 목줄을 잡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경제의 목줄을 잡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가 대한민국 환율 경제 이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 결국은 전 세계의 움직임이나 대한민국 모든 움직임을 봐서는 결국 큰 틀에서 한동훈이가 지금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우파를 우뚝 세우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날도 멀지 않았다.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훈을 믿고 한동훈을 지지하면 곧 한동훈의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